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2.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아, 그냥 이런 것처럼 이렇게 휙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죠. 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 되는 거냐? 빠질 수 있죠. 뭐가 나쁘면 미래 가치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근데 미래 가치가 좋아지지 않을 거였으면 이런 신고가 구간,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규모 있는 조정이 한 번 있어요. 3월과 4월달.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나스닥에 대한 조정 구간.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어떤 부분이 나와요? 코스피도 급락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시장이 빠지잖아요.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거치고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8월 달에 시장이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때 나스닥도 하루에 10% 가까운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였습니다. 24년 8월 달이에요. 이때 당시에 시장의 주도주는 원전도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체코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저도 팔고 나서 이때 신고가를 만들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딱 하나 얘기해봐라 그러면 바이오 중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움직임, 시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꺾이니까 어때요? 요 날이거든요. 15% 정도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쵸? 자, 내용 보세요. 여기 거의 한 상승의 시작점 정도를 보면 8만 원대잖아요. 근데 8월 달의 가격, 고가는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가자고요. 3배 올랐습니다. 3배가 올랐는데 시장이 폭락이 나오니까 어때요? 하루에 15%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서 이걸 돌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어느 정도 걸렸나요? 고가 돌파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죠. 무슨 얘기냐? 신고가를 먼저 만든 종목군들은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그 안에서 주식 시장은 선반영이 됩니다.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수치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우리는 고가를 잡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꺾일 때까지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주식시장은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가격에 의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광기,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의 광기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가를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이 구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은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신고가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닥에서 안 사겠다는 겁니다. 바닥을 예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굳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늘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알테오젠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신고가 구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유지했고,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한 4개의 업종, 섹터를 가지고 이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했었던 업종 중에서 바이오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따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내용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알테오젠의 실적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격대를 고가 구간에서 지킨 결과 지금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매도 구간을 잡고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자. 그런 결과 수익 구간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주식시장은 이 구조 안에서 돈다고요. 근데 만약에 미래 가치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졌겠지. 근데 빠져요? 안 빠지죠. 물론 고가 대비해서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을 받지 않는 종목 또는 시장은 없습니다. 부동산 마찬가지. 부동산 조정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정 없이 간다?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받기 때문에 시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그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였었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해서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알테오젠까지도 어떻게 돼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알테오젠의 외국인 수급 몰리죠.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7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 14, 15, 16, 17, 18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달 동안 알테오젠의 외국인들 순매수는
1497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또는 기관들은, 즉 메이저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세력들, 어디서 매집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붙어요? 이쪽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평균 거래대금보다 몇 배씩 계속해서 증가해요.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대금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납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여기 4월달 2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7만원을 찍고 내려오는 시가총액 5위권의 종목군들 치고는 조정의 폭이 너무 적어요. 고가에서 만약에 내가 물렸다, 짜증나죠.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해야 될 때지. 여기서 지금 딱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어요. 뭐가 나오느냐?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공매도는 씨가 말라 있습니다. 절대 여기서 공매도 못 들어옵니다. 공매도를 쭉 올라가서 와 비싸다 이래서 공매도 딱 치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구간은 추세가 망가졌을 때입니다. 추세 망가졌을 때가 언제예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이때라고요. 12월 달 또는 4월 달. 그쵸? 이때 정확하게 매매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내려서 볼게요. 4월 달 한번 보시죠. 쭉 이렇게 보면 어때요? 13% 두 자릿수가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때 오히려 더 쌀 때예요. 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올라가면 갈수록 뭐가 나와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어들어요. 4만 원 넘어가니까 더 줄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얼마예요? 더 줄었습니다. 6만 원대인데. 이런 상황이라고요. 여기서 주식시장이 특성상 출렁일 수 있어요.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출렁임을 이용해서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을 찾고 보유 기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매매 구간을 지속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 사항이지 다른 어떤 내용, 야 이거 뭐 터졌는데 한국에서 뭐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런 미래 가치가 지속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AI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터져야 됩니다. 왜? 전기 부족 사태. 그리고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즉 AI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기간 언제? 2050년. 야 이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자고요. 많이 남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성적이 늦게 나오거든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이거보다 더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잖아요.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지 않으면 주가 빠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린 세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재료 소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4년도. 그쵸? 하이닉스 얼마? 24만 원 됩니다. 하이닉스는 7만 원부터 올라왔어요. 1년 반 동안. 근데 7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24년도의 실적은 적자예요. 근데 24년도부터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주가는 빠져서 횡보를 근 1년 가까이 하고 이번에 신고가를 만들죠.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주가 빠진 만큼 예상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예상치를 아득히 상회해버렸으니까 주가가 다시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1차 상승에서 뭐가 나와요? 미래가치가 좋아야 되고, 2차 상승은 뭐예요?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미래가치가 실체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가치가 좋아지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원전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원전 얼마나 오래 짓나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시세 구간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런 구간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실적 보세요. 23년도에 하이닉스가 더블 올랐어요. 한국에서 2등 종목이. 그렇죠. 그렇게 큰 기업이. 근데 적자라고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잡주네? 아니라고요. 주식시장 이렇게 간다고요.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1등 어디입니까?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적자.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 얼마? 26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 확정 실적 얼마? 250억. 그리고 올해 예상치 얼마? 1,300억. 말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요. 시가총액 25조에서 보통 PER 10배를 치면 저평가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2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찍어도 저평가 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주식시장은.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지금은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렇죠? 주식시장은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좋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거 빼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버리세요. 과감히. 여기 제일 비싸게 팔라는 생각도 버리세요. 차라리 팔고 다시 사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매도를 포함해서 기승을 부릴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지금 절대로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넣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매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나온다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62평이 쭉 올라와서 62평을 깨고 내려와야 돼요. 그럼 최소한 62평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한 달 이상, 그리고 주가가 62평을 만나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 1주에서 2주 사이, 그리고 그걸 실패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 1주에서 2주 사이 합쳐서 가장 빠른 스케줄이 2달입니다. 그럼 2달 뒤부터 62평을 이탈하는 구간부터 공매도가 나와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큰 물량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공매도는 지금 절대로 손을 못 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 공매도들은 파산 직전에 있을 겁니다. 유상증자 루머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모두 다 무시하세요. 유상증자도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에서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그룹에서, 두산그룹도 사실 꼼수 많이 부리잖아요. 뭘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매수할래? 저는 지금 매수권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매수 타점 잡고 보유를 어떻게 해갈래? 언제까지 보유해갈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7월 18일 날 오전 11시 40분경에 두산에너빌리티 1%대 상승 중, 시장 순환매 진행 중이다. 등락 무시하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그쵸? 어떻습니까? 2.8%에 끝났어요. 근데 장중에 얼마예요? 1.5% 정도 상승할 때 팔지 말아라. 이제는 대략 한 고가 찍고 뭐 10%, 15%, 뭐 많게는 20%까지 물리신 분들이 생길 때가 됐어요. 그때가 됐다고요. 이제 좀 5%, 7% 한 반 정도 회복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 5% 이렇게 반등 나오잖아요. 후두두둑 다 털립니다. 진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개미 털기다 이런 거 싹 다 무시하시고 반등이 나온다. 조정 감수하고 매수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7월 1일 날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나서 7월 8일, 7월 15일 또 샀습니다. 그쵸? 왜? 반등 확인했거든. 조정 무시하세요. 하지만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타이트하다. 이거 목요일 날 상황입니다. 이거 7월 17일 날 오후 12시의 상황이에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어때요? 오후 3시 기준 62,300원 2% 구간 중요하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 그렇죠? 아예 싸게 살라는 생각, 아예 비싸게 팔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몸통에 있는 수익 구간만 먹어도 된다. 그래도 180%의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 여기 보시면 신고가죠. 이때 구간에서도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온다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 3% 손절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공략한 결과 시장이 어려웠었던 24년도에도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시장이 어려웠죠. 한화오션이다 이런 거 보세요. 매매
올해 초입니다. 이거 수익 구간은 57%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쵸? 그리고 여기서 돌려칠 때 하나오션 이후에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매매 17%의 수익 구간 7월 17일 날 목요일이죠. 다시 매수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번에 시장 좋은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 내용 잘 보세요. 현대 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신고가 구간이죠. 몇 프로? 36% 이렇게 터진다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시스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신고가 그리고 매도 50% 가까운 수익 49% 46% 찍죠. 그리고 떨어지죠. 반등 확인하죠. 신고가 구간 조정받았죠. 확인하면 매수 구간 다시 잡아요. 이렇게 매매 구간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매도해야 되는 구간 아니고 저는 180% 수익을 찍어놓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300% 4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 수 있고요.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그쵸? 이렇게 막 두 자릿수씩 두산에너빌리티 100% 이상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말 어렵죠. 올라갈만 하면 꺾이고 이제 무섭다 하면 올라가고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사는 거 버리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나 180% 수익 났는데 근데 또 샀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매매 타점 기준에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싸게 안 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비단 이게 올해만 나왔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에브리봇 한번 볼까요? 에브리봇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제가 딱 사잖아요. 이거 24년 2월 달이에요. 1년 전이에요. 47% 수익 보죠. 이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 상승 추세,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수단매가 도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음 수급이 여기야. 예상하면 여기 샀겠지. 한두 번 맞을 수 있겠죠. 이게 지속 가능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확인하는 과정,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아요. 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